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누구죠? 예, 노회찬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이 투신했다는데 투신 장소에 피가 없었죠. 혈흔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투신을 했는데 피가 없나요? 그때도 두부 손상이었죠. 예, 노무현의 머리가 그 두개골이 깨져서 피가 다 흘러내렸을 텐데 흔적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저게 30m 정도 30m 정도라 그랬나요? 높이가 30m 정도 되고 그 아파트 층수로 하면 10층 정도 되는데요. 10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개골이 다 두부 손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피에 혈흔이 없냐? 굉장히 의심스러웠죠. 자, 오늘 저는 노회찬 아파트 투신 사망 이거를 우연히 보고서요. 우연히 이 자막을 보고서 누가 드립치는 줄 알았어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 하다가 별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갖고 누가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확실한 그 팩트였더라고요. 자, 투시는 9시 48분, 뭐 9시 뭐 45분, 9시 43분, 뭐 하여간 9시 40 몇 분이래요, 투신이. 그런데 부검하지 않겠다고 경찰이 발표한 게 2시 48분? 그러니까 한 4시간, 5시간 만에 부검하지 않겠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노회찬 자필 유서가 맞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신속해요. 근데 드루킹 관련해서 드루킹 무슨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수사할 때 보면은 눈뜬 봉사들처럼 되게 그거 못 찾죠. 그래서 나중에 특검이 가서 보니까 뭐 쓰레기통에서 뭐 핸드폰이 뭐 20 몇 개가 발견되고 막 그 정도였었잖아요. 드루킹에 관해서 조사할 때는 경찰이 굉장히 굼벵이 같았는데 노무현 때도 그렇고 노회찬 때도 그렇고 경찰이 발표하는 거 보면은 아주 신속합니다. 자살한 거 맞아. 부검 안 해. 자필 유서 맞아.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부검 확실해. 부검 안 해. 아주 그 확신에 찬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차서 신속한 저런 발표를 할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자, 노회찬은 드루킹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거기 그 외에 2천만 원 강연료를 받았답니다. 그때 노회찬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때 드루킹은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그 사람을 후원하고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만들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표 대상으로 노회찬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이 국회의원 아니었을 때 드루킹 그 경공모에 가서 강연을 하고 2천만 원을 강연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노회찬이가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2천만 원 강연료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입이 찢어졌겠죠. 잔치국수 값으로 따지면은 몇 그릇 정도 나오나요? 잔치국수로.
정말 의외였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뭐 지하철 같은 거 다닐 때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러죠. 노회찬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얄밉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그 지하철 안에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냥 누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듣고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들었습니다. 자, 노회찬이가 정말 자살일까를 제가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봤어요. 자, 7월 19일입니다. 지금부터 4일 전이죠. 이 원내대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더듬고 만진당, 횃불당, 정의당, 자유평화당, 그리고 바른비리당, 얘네 5개 정당의 원내대표 5명하고 저기 있는 저 여자는 더불어만진당의 무슨 대변인인가 하는 여잔데 저 여자는 저기 왜 쫓아갔나 몰라요. 예. 아니 원내대표단이 미국 방문 무슨 뭐 간 건데 왜 저 여자는 원내대표단인데 끼어가나 몰라요. 저런 거 자격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가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이 6사람이 야호 하고 저렇게 하늘로 올라 뛰었다가 떨어지는 저런 걸 했어요. 야호. 자 제일 좌측이 노회찬이고요. 그 오른쪽이 삼성전자한테 20조 원 뜯어서 야 우리 나눠 먹자라고 했던 전라도 홍영표 더듬고 만진당의 원내대표죠. 그 다음에 김성태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박경미라고 하는 여잔데요. 더듬고 만진당의 박경미라고 하는 여잔데 저 여자는 남편하고 찍은 사진을 찾아보려니까 남편하고 찍은 사진이 없어요. 구글에. 이건 이상해요. 가족 사진들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정의평화당에 박지원이가 있는 정의평화당의 장병환. 얘는 전라도 나주 출생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바른비리당의 김관영인데 전라도 군산 출신이에요. 그 박경미라는 그 가운데 여자는 출생지가 서울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전라도 쪽 피가 섞였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저 박경미의 부모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기 확인된 것만 봐도 전부 다 좌빨이에요. 저기 6명이 다. 우파는 없어요. 진정한. 자, 저 만세를 부른 사람들은 한 달에 6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자는 빼고. 한 달에 6천만 원의 돈을 받는 수용자들입니다. 그런데 노회찬이가 자살하는 돈이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특활비에 한 달 받은 그 액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자살을 한다. 정치인들이 5천만 원 가지고 자살할까요? 정치인 한 번 되면은 솔직히 몇억, 몇십억, 이거는 굉장히 무감각한 단위 아닌가요? 특활비 월 6천만 원을 받는 정도인데, 몇백만 원 이런 거는 돈도 아니겠죠, 저 사람들한테요. 자, 노회찬이가 어쨌든 지금부터 딱 4일 전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 가서. 맨날 사드 반대하고 반미하면서 미국 반대하고 맨날 그러면서
미국 가서 저렇게 신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라 그러면은 아주 쌍심지 키우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아주 깍듯하게 부르는데,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이죠, 여러분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깍듯이 이름을, 호칭을 붙이는 사람은 다 좌파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아무리 우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북한 김정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깍듯한 호칭을 붙이는 애들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아부하는 거 아닌가라는 제 염려, 추측,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 뭐 폼페이오, 뭐 이렇게 막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김정은 돼지 새끼한테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호칭을 깍듯이 부르는 놈들은 여러분들 명단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놈들은 누구든지 간에 명단 작성해 두셔서 그런 놈들은 혹시라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은 아부하려고 양다리 걸치는 놈들로 저는 보입니다. 기회주의자로. 자, 어쨌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노회찬이 기분이 저렇게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4일 전만 하고. 자, 홍영표가 오늘 노회찬 사망 소식을 듣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워싱턴에서 노회찬하고 같이 있을 때 80년대 뭐 학생 운동, 사회주의 운동 하던 이야기를 같이 나눴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기분이 좋았고, 노회찬이가 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뭐 특별한 거 느낀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0년대부터 지금 30년, 40년을 같이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 40년 동안 같이 알고 지낸 사람은 뭔가 금방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차릴 수 있죠. 눈동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 친구가 좋은 게, 뭐 어렸을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를 나이 50, 60대에서 뭐 한 10년 만에 만나도 별 껄끄러움이 없어요. 아주 그냥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금방 만난 친구처럼 아무 이야기하는데 스스럼이 없어요. 홍영표하고 노회찬하고 그런 사이인데, 3, 40년 같이 알던 사이인데 얼마나 잘 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저께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홍영표, 노회찬, 김성태, 이 자들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어저께 22일 날, 일요일 날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노회찬은 죽을 것 같은 아무 그런 것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홍영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사건들, 자살 사건이 3개가 있었죠. 정몽헌이. 자, 정몽헌은 사망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5시 40분이라 그러니까 한 5시 38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기 노무현도 9시 30분쯤이라고 하는데 9시 30분이 아니라 9시 38분쯤 될 수도 있겠죠. 자, 노회찬도 오늘 9시 38분쯤 쿵 하고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은 되게 아침인데 저렇게 뭐 38분, 30 몇 분 전후로 사이에요. 5시 반에서 5시 40분 사이에. 뭐 저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망일을 보면은
정몽원이는 8월 4일인데 노무현은 5월 23일입니다. 노회찬도 7월 23일, 7월 23일. 날짜가 23일이에요. 5월 23일, 7월 23일. 시간은 노무현도 9시 38분쯤, 노회찬도 9시 38분쯤. 노무현하고 노회찬은 숫자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전 9시 38분쯤. 날짜는 23일. 5월이냐 7월이냐 차이가 있고 23일이에요. 아마도 노회찬이를 5월 23일 날 작업을 했다가 미뤄졌나요? 제가 그냥 소설 써보는 거예요. 2달이 미뤄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정몽호는 12층 사무실에서 떨어졌어요. 12층 사무실에서. 노무현은 30m 10층짜리에서. 노회찬은 17층인지 18층인지 그건 모르죠. 외투가 17층 18층 계단에 벗어져 있다 그랬어요. 외투가. 그런데 한여름에 이 폭염에 무슨 외투를 왜 가져가죠? 양복 상의도 아니고 외투라고 했어요. 근데 외투 안에 지갑하고 유서를 넣어놨죠. 그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해요. 그럼 떨어진 사람은 노회찬 맞나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노회찬이 거기서 사는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증언이. 노회찬이 그 아파트에 사는지 몰랐었다. 그럼 떨어진 사람이 진짜 노회찬 맞나요? 그건 모르죠. 제가 눈으로 안 봐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죽기 전날 정몽헌이는 사무실에 그 전날 사무실에서 잤어요. 사무실에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창문 사이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살한 사람이 왜 아침에 자살을 할까요? 그리고 8월 4일 8월 달에 오전 5시 40분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때라서 조금 환합니다. 깜깜하지 않아요. 예, 그래도 완전히 어둡거나 그러지 않아요. 5시 40분이면 그래도 밝음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밤에 안 죽고 다 오전에 죽냐라는 거죠. 이것은 그럴 수 있겠죠. 뭐냐? 자, 밤에 죽으면 껌껌한 밤에 누군가가 범인들이 죽이고 갔을 거라고 의심하기가 쉽죠. 밤에는. 그런데 아침 때 화날 때 죽으면 아유 화난데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누가 그거 그렇게 누가 죽이겠어? 이런 의심을 덜 사는 효과를 발휘하죠. 그래서 일부러 만약에 누군가가 범인이 저 세 사람을 죽였다면은 예,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아우 뭐 아침에 죽었는데 화날 때 죽었는데 그때 누가 옆에서 죽었다면은 누군가 본 사람이 있겠지. 근데 아무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혼자 죽은 게 맞지. 이런 생각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오전에 아침 때 저렇게 죽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남자는 말이죠. 남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아요. 그거 왜 그러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남자의 생체 주기가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남자를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태양과 같이 보는 겁니다. 여자를 음으로 보는 것은 달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그래서 달의 주기를 갖죠. 달은 28일을 주기로 해서
보름달이 완전히 됐다가 죽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보름달이 지었다가 다시 보름달이 되기까지 28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성도 주기가 28일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달과의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밤과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이 달의 영향에 의해서 24절기가 생겨요. 뭐 조수간만의 차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24절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이 감정의 기복과 정서적인 변화가 강하죠. 달과 영향이 있어서. 남자는 태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뭐 낮에 나가서 일해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밤이 되면은 대개 남자들은 술을 먹어서 그래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또 뭡니까? 뭐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 업체에 가가지고 굽실거리기도 하고 말이죠. 간쓸게도 다 빼주고 그리고 그 사회생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경쟁을 합니다. 마치 그 옛날에 그 사냥하던 시대에 사냥과 채집을 하던 시대에 남자들이 그 동물을 사냥하러 나가서 그 동물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런 그 생존이 걸린 일에 그 옛날에 있었듯이 오늘날도 남자들은 사회생활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집에 와서 릴렉스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나면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남자들은 이게 힘이 생겨요. 힘이 좋아집니다. 기가 살아나죠. 대개 아침 때.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은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남자분들도 다 이해하시죠. 남자분들도 10대, 20대, 30대쯤 되면은 아침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런데 정몽원, 노무현, 노회찬도 지난날 밤을 잘 잤어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는다? 도저히 그것은 생체 리듬에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맞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리고 노회찬은 지난주에 미국까지 갔다 왔죠.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한 달에 6천만 원씩, 한 달에 6천만 원씩, 그걸, 그, 특활비를 받습니다. 한 달에 6천만 원씩. 기분이 나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안희정이 같은 경우는, 비서하고 그런 문제로, 노회찬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안희정은요. 안희정은. 그런데도 안희정은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회찬이가 죽을 일이 뭐가 있나요? 돈 5천만 원 때문에? 없죠. 단순히 그 돈 5천만 원 가지고 가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오면은 노회찬이 상태에서는 노회찬이가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생체 리듬도 좋았겠다가. 뭐든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유서가 발생됐다? 유서를 어떻게 썼나요? 뭐 경찰이 본인 거라니까 그런 줄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정몽원이 북한과의 관계가 있죠. 노무현도 북한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노회찬도 북한에 갔다 왔나요? 북한에 갔다 온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좌파인 거는 맞죠. 맞습니다. 자, 사후 처리에 있어서 정몽헌은 부검을 했습니다. 노무현은 부검 안 하고 그냥 화장해 버렸습니다. 노회찬도 부검 안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화장 그냥 해버리겠죠. 사망 원인은 정몽헌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대의를 위해서
자살했을 수도 있고 타살당했을 수도 있고 노무현의 경우도 그랬을 수 있죠. 노무현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요? 정몽원이 죽은 다음에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요? 정몽원이 죽은 거는 김대중 때였죠. 김대중이 대통령이었을 때. 노무현이 죽어서 누가 가장 많은 이익을 봤나요? 자, 노회찬이 죽어서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볼까요? 자, 이것이 핵심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드루킹이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드루킹 김동원이 하나의 단서입니다. 자, 노회찬이를 죽인 사람 중에 하나 의심할 수 있는 사람 드루킹과 그 자들인데요. 드루킹이 1년 전 5월 17일 날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을 때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들 니네들 말이야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미리 경고할게. 나 드루킹 김동원이 미리 경고한다. 니들 말이야 지난 총선 때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어. 못 믿겠으면 까불어봐. 아, 여기 단서가 있어요. 노회찬이 한 방에 날라갔죠. 드루킹 김동원이 1년 전에 예언한 게 이루어졌습니다. 아, 못 믿겠으면 까불어보든지. 자, 그래서 작년 5월 17일 날 드루킹 김동원이가 저런 경고를 날렸는데 노회찬이는 저거 이후로 민노총을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에게 까불었을까요? 안 까불었을까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노회찬이가 작년 5월 17일 이후로 드루킹 김동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움직여서 문재인에게 까불었을까요? 안 까불었을까요? 라디오 최님 통통님 못 까불어요. 예, 윤홍님 까불었습니다. 까불었습니다. 엄청 까불었습니다. 예, 졸라 까불었습니다. 졸라 까불었어. 예, 드루킹 김동원이가 저렇게 경고를 했는데 엄청 민주노총을 움직여댔어요. 엄청. 자, 보세요. 올해 4월 5일 날 창원에서 노회찬이 조선소 다니는 저 창원 근로자들입니다. 한밤중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모아놓고서 노회찬이가 4월 5일이니까 한 3달 전이죠. 3달 전에 문재인, 김정은 만나는 것보다 노동자 먼저 만나라고 라고 얘기했어요. 문재인 보고 4월 27일 날 김정은 판문점 만나는 것보다 창원에 내려와서 그 민주노총 노동자 먼저 만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김정은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문재인도 기분 나빴고 김정은도 기분이 나빴겠죠. 나빴을 겁니다. 자, 노회찬은 그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집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한테 경고한다. 산업은행이 왜 만들어졌는지 너 잘 이해를 해. 그리고 너 산업은행에서 자꾸 조선소에 노동자들 자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너 노동자들을 불쏘시개로 쓰겠다 이거지? 그러면 나 노회찬이가 산업은행부터 해체 시켜버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은 그 노회찬이가 오늘 정부가 문재인이 조선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았는데 그거 왼쪽으로는 노동자들 모가지를 자르고 말이야. 오른쪽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뭐 그런 개 같은 짓을 다 하는 거야. 라고 노회찬이 얘기했고요. 계속해서 노회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은 말이야. 예전에 이명박하고 박근혜 두 대통령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명박하고 박근혜처럼 너도 감옥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 2명은 감옥에 갔다 왔고 현재 2명은 감옥에 가 있어. 지금 지난 10년을 이끌어온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모가지를 자른다고? 지난 10년을 이끌어왔던 민주노총 노동자들 모가지를 자른다고? 라고 노회찬이가 3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노동자들이여 함께 살기 위해서 투쟁하자. 라고 얘기했고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이 조선소를 살리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거 비통한 현실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월 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농성과 집회를 했었답니다. 민주당 앞에서. 이거는 5월 28일입니다. 2달 전에 서울 여의도에 민주노총이 단결 총파업했습니다. 5월 28일 날. 사진은요. 자, 그런데 어저께 북한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이렇게 실을 하고 했겠죠. 남한의 경제 위기를 부각하는 신문을 해라. 그리고 반정부 시위가 있다는 것도 실어라 하고 시킨 모양이에요. 김정은이. 그래서 그 북한 노동당 기관지에서 남한의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이 심각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 민주노총의 반정부 시위를 보도했다. 자, 민주노총이 문재인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 북한 신문에 어저께 보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민주노총을 가지고 까분 게 누구라고요? 누구겠습니까? 노회찬이었죠. 노회찬이 민주노총을 쥐고서 반정부 시위 등을 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에 어저께 신문에 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런 신문 보도를 보고서 김정은은 노회찬이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민주노총 같은 게 문재인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그러니까 그 노회찬이의 존재가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겠죠. 아니면은 문재인이가 이 시위에서 넘어지면은 민주노총을 끌고 있는 노회찬하고 손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뉘앙스를 김정은이 신문에 실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노회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북한 김정은은 흘렸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이 말 잘 들으라고 했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하고 임종석은 기분이 더러웠겠죠. 아니, 문재인하고 임종석 정부가 경제를 못해서 위기에 빠져 있다고 김정은이가 인식하고 있고, 민노총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격렬해서 문재인하고 임종석이가 쫓겨날 것 같아 라는 신문 보도를 북한에다가 할 때, 북한 노동신문을 보고 하나의 지령문을 읽는 남한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 내지는 다른 종북 분자들이 저 노동신문을 보고서 노회찬이 편을 들겠습니까? 문재인 임종석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겠습니까? 뭔가가 있었겠죠. 뭔가가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게 있었을 거예요. 기분을 아주 더럽게 만드는 게 있었던 거예요. 북한도 움직이고 있고 민노총에 대해서 노회찬도 민노총을 통해서 하고 있고, 거기다가 문재인 임종석은 지금 똥줄이 탔어요. 북한의 석탄을 받아들여서 22회나 미국한테 걸려서 미국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 중이죠. 문재인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디 숨어 있나 봐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꽁꽁 숨어 있습니다. 혹시 뭐 저격병에 총 맞아 죽을까봐 숨어 있나요? 이상합니다. 뭔가가 말이죠.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가 말이죠.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간첩들한테 노회찬이 저 새끼를 죽여 뭐 이랬을까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어쨌든 노회찬이의 죽음에 드루킹도 관여돼 있고요. 그죠? 관여돼 있습니다. 민노총 관여돼 있고요. 문재인 임종석 관여돼 있고요. 김정은도 관여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말이죠. 문맥상. 그래서 노회찬이가 단순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의 노동신문은 계속해서 남조선에서의 심각한 경제 위기, 그리고 날로 가중되는 근로 대중의 생활난은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떠밀고 있다고. 이게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문재인 임종석 정부가 주사파 얘네들이 힘이 없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그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생활난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임종석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한 거예요. 경천 동지할 일이죠. 이런 보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문재인 임종석 죽으라고 하는 신문 보도 같아요. 문재인 임종석 살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김정은이가 문재인 죽으라고 이런 노동신문 썼을 것 같습니까? 문재인 살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레디오는 그렇죠. 죽어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뭐 김정은이 그랬죠. 그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이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요번에 또 뭐라고 한마디 했죠. 엊그저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 천치 같은 놈들이라고 뭐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북한 노동신문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 민주노총을 계속 띄워주죠. 예, 민주노총을 계속 띄워줘요.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은 대규모 시위와 집회들을 열고 있고 문재인 임종석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면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자, 그러니까 문재인 임종석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여러분들 북한 김정은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민주노총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민주노총을 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민주노총을 굉장히 많이 띄워주고 있어요. 문재인 임종석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고, 예, 그렇게 지금 문맥상 그렇죠. 라디오니 우호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민주노총을. 문재인을 오히려 반민주주의 정부, 반노동자 정부로 지금 북한에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노회찬이지 않습니까? 예, 노회찬이었어요. 자, 유시민은 어떻을까? 유시민은 노회찬이가 죽길 바랬을까요? 살길 바랬을까요, 여러분들? 예, 천사님 어서 오세요. 예, 5천원 만에 뵙네요, 우리 천사님. 맨날 기다렸는데. 여러분, 유시민은 노회찬이가 죽길 바랬을까요? 노회찬이가 살아있길 바랬을까요? 살기를 바랬어요.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예. 자, 드루킹하고 유시민하고 심상정이가 같이 찍은 사진이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드루킹 김동원 사건 터졌을 때 심상정이 정의당 애들이 특검 밀고 되게 반대했었죠. 되게 반대했어요. 자, 그런데 나경원인가요? 나경원인가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나경원 생각에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다. 그랬더니 유시민이가 그게요? 허허허허허. 자, 유시민은 뜨끔했을까요? 안심을 했을까요? 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무서운 사건으로 전개가 되면은 유시민은 쫄려 하겠죠. 쫄려 할 겁니다. 유시민은 그래서 드루킹 한 트럼프님 뜨끔한 거 맞죠.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여기서 멈추기를 바랬겠습니까? 드루킹 이 특검이 더 진행되기를 바랬겠습니까? 유시민 입장에서는요. 예, 유시민 입장에서는 드루킹 특검이 여기서 멈추기를 바랬겠죠. 여기서 멈추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노무현이 마누라 권양숙이 600만 불인가요? 한 몇백만 불 돈 받아서 뇌물로 진짜 가족이 다 쑥대밭으로 죽고 그 다음에 노무현 그 친노 세력들도 완전히 다 괴멸되는 상황태에 갔었죠. 그런데 노무현이 딱 죽고 나서 노무현이 가족도 살아나고 친노 세력도 살아났죠.
그러면은 유시민하고 심상정, 정의당 같은 경우는 자, 노회찬이가 만약에 뭐 사고로라도 죽는다면 자, 얘네들도 죽다가 살아날 수 있겠죠. 예. 죽을 위기에 지금 노회찬이가 특검 조사 계속 받고 하면 유시민도 조사받고 심상정도 조사받고 아마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노회찬이가 죽었어요. 자, 노회찬이가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었을 때 심상정하고 유시민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노회찬이 죽어서 유시민은 살았다라고 느끼겠습니까? 죽었다 하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예, 살았다라고 느끼겠죠. 심상정도 그렇고 살았다. 도미소님이 죽어요. 예, 살았다라고 느끼겠죠. 살았다. 예, 권양숙하고 노무현이처럼 그때처럼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 라고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오늘 특검이 얘기했어요. 허익범 특검이 노회찬과 관련된 조사는 멈추겠다. 노회찬이는 죽었으니까. 예, 노회찬이가 죽음으로써 노회찬 통장에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한 사람들 부분은 조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꼬리가 잘리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임종석 주사파 얘네들은 노회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 여기에는 얘네들은 예, 관흥창 팀이죠. 이 관흥창 팀의 멤버가 임종석이죠. 임종석, 백원우, 자, 송인배 이 자들이 청와대에 다 비서관으로 다 있죠. 다 운동권, 뭐 총학생회장 출신, 뭐 조국이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뭐 이거 했고 하승창 민족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 이거 하내고 진성준 김구목 다 뭐 감옥에 갔다 왔고 얘네들 임종석 신동호 백원우 한병도 뭐 전대협 얘네들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도 연결이 돼 있고 특히 송인배는 돈 받은 거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임종석, 백원우 얘네들은 관흥창 팀이라고 해서 선거 전에 얘네들도 뭔가 언론 대책반이었어요. 예, 문재인에 관련된 그 미디어 대책반이 관흥창 팀이에요. 여론 대책팀이. 그러면 임종석, 백원우, 송인배 이런 애들이 있었던 관흥창 팀에 얘네들이 언론을 대책을 세운 애들인데 얘네들이 드루킹 김동원의 그 댓글 조작과 관련이 없겠어요?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멍청한 거죠. 다 뭔가는 있겠죠. 송인배 자체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은 노회찬이는 뭐라고 떠들었냐면요. 그때 5월달에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을 자꾸 해고를 하면 내가 청와대에 가서 비서관들 다 만나서 내가 혼내줄 거야 라는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회찬은 그 청와대에 있는 저 비서관들, 주사파 애들을 아주 졸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또 나이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가 굉장히 노회찬은 파워가 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드루킹 문제도 있고 관흥창 팀의 댓글 뭐 이런 거 연관도 있고 하니까
주사파 임종석 얘네들이 보았을 때에도 노회찬이는 껄끄러운 대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노회찬이의 목을 겨눈 사람은 누구냐? 목을 김정은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어저께 민주노총이 반민주주의적인 문재인 임종석 정부를 향해서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을 가열차게 하고 있다. 문재인 임종석이가 경기 위기에 빠져 있고 남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신문을 게재함으로써 노회찬이를 민노총과 함께 띄워준 건데 그것이 오히려 노회찬이를 더욱더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오른쪽 밑으로 있는 드루킹 김동원은 작년 5월달에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너 노회찬 이 새끼 너 민주노총 데리고 문재인한테 깔짝대면서 까불면 너 죽여버리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은 너 한 방에 보내버릴 거야 그랬어요. 진짜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도 드루킹 댓글 조작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도 노회찬이의 목을 어쨌든 유리함이 있을 수 있겠죠. 문재인 역시 드루킹, 경인선, 자기 마누라 김정숙 그리고 김경수 다 연결돼 있죠. 그게 노회찬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문재인도 노회찬이가 꼬리가 잘린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임종석 좌측 맨 위에 있는 임종석은 민노총과 그 주사파 이거랑 갈등 관계에 지금 있는 거죠. 민노총과 주사파는 지금 권력 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좌파의 이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지금 민노총이 임종석 주사파의 대결을 신청했고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 민노총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어저께. 그러니까 이 노회찬이가 엄청난 거물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엄청난 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 목 하나만 날아가면 여러 사람이 편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편한 겁니다. 자, 그런데 노회찬이는 민주노총을 이끌던 사람이죠. 민주노총 사람들은 노회찬이가 자살했다는 걸 순수히 믿을까요? 노회찬이가 많은 것을 아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거예요. 소종님. 민주노총은 문재인 임종석을 못 믿습니다. 노회찬이가 죽어서. 그러니까 노회찬 죽은 결로 끝난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을 이끌어온 게 노회찬이라고 했어요. 노회찬이. 이게 노회찬 하나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이제 어떻게 이 라디오 체인이 맞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정국봉님 맞습니다. 전대협은 대학 중심, 시민사회단체 중심. 네, 전대협은 시민사회단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협은 옛날에 주사파니까 NLL이고 노회찬은 PD 계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노동 현장 중심에. 그러니까 PD 계열이니까 PD 계열이 오히려 더 북한의 노동당과 더 끈끈한 그 끌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사파는 좀 이념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문돌이죠, 문돌이. 예. 이론 중심의 애들이 주사파고, 그 민노총은 그 현장 노동 중심으로 실제 행동파들이 많은 거죠. 지금 그거에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거에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